오늘은 중국에서 벌어진 기묘하면서도 충격적인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은 가난해서 수박과 고기를 사 먹지 못한다는 황당한 루머를 반박했던 중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결국 디지털 사망 상태에 몰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 문화적 이미지 전쟁, 그리고 온라인 여론의 폐쇄성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있는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온라인 공간에서 한동안 정말 어이없는 루머가 퍼졌습니다. 한국인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해서 수박이나 고기 같은 비싼 음식을 못 먹는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고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는 선진국이라는 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국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왜곡된 정보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루머에 맞서 나선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인 그는 직접 행동으로 이 루머를 반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방법은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한국에 와서 서울의 대형 마트와 전통시장을 직접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최저임금 하루치 금액으로 장을 보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검증 방법입니까? 영상 속에서 그는 쌀, 달걀, 닭고기, 우유, 각종 채소와 과일들을 차례차례 카트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박 반 통까지 구매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가격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였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하루치로도 충분히 다양한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었고 심지어 중국에서 비싸다고 여겨지는 수박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구매력은 매우 높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이며 중국도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이 영상은 처음에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접근 방식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사실로 루머를 반박했다고 환영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거센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한국을 편드느냐? 중국을 깎아내리는 것이냐? 친한파 아니냐 같은 공격적인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매국노, 한국에게 돈을 받았냐 같은 극단적인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개인적 공격을 넘어서 조직적인 신고와 압박이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그의 웨이보, 더우인, 틱톡 계정에 대량 신고가 들어갔고 결국 모든 플랫폼에서 계정이 정지됐습니다.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했던 그는 하루아침에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모든 콘텐츠가 삭제되고 검색해도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에서 흔히 말하는 디지털 사망입니다. 디지털 사망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정 정지나 일시적 제재가 아닙니다. 모든 주요 플랫폼에서 동시에 계정이 차단되고 기존 콘텐츠는 모두 삭제되며 심지어 검색 결과에서도 제외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중국의 인터넷 환경에서는 주요 플랫폼들이 서로 연동돼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제재를 받으면 다른 플랫폼에서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온라인 존재가 완전히 지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인플루언서에게 디지털 사망은 사실상 사회적 죽음과 같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팔로워, 콘텐츠, 영향력이 모두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니까요. 경제적 기반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 온라인 여론의 폐쇄성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환경은 종종 집단적 민족주의 성향을 보입니다. 중국을 찬양하거나 다른 나라를 비판하는 콘텐츠는 환영받지만 반대되는 목소리는 쉽게 공격 대상이 됩니다. 특히 한국과 관련된 이슈는 더욱 민감합니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일부에서는 반발도 커졌습니다. 한국이 중국보다 잘났다는 식의 발언은 민족적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과거 행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이 그의 첫 번째 논란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전부터 중국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스마트폰 시장을 빗대어 흥미로운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애플 사용자와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계층화하면서 중국 사회가 점점 계급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비싸고 세련된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과 저렴한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 노인들의 열악한 삶을 다룬 영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경제 발전의 그늘에 가려진 소외 계층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중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사회 비판적 콘텐츠들 때문에 그는 이미
여러 차례 계정 정지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복귀했고 많은 팔로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한국을 옹호한 발언이 결정타가 된 것 같습니다. 그가 특히 강조했던 말이 바로 한국은 선진국이며 중국도 배워야 한다였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큰 호응을 얻었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상당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중국이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는 표현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중국을 폄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을 이상화한다, 사대주의다 같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의 발언이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 평가였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건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실이고 1인당 GDP, 민주주의 지수, 혁신 지수 등 여러 지표에서 한국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여론에서는 사실 여부보다 감정적 반응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민족주의적 정서가 강한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겪은 디지털 사망은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이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더 큰 문제를 보여줍니다. 첫째, 사실을 말하는 것조차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루머를 반박하기 위해 객관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칭찬이 아니라 처벌이었습니다. 이는 진실보다 정치적 편의성이 우선시되는 환경을 보여줍니다. 둘째, 온라인 여론의 폭력성을 드러냅니다. 개인에 대한 집단적 공격, 조직적 신고, 그리고 결국 완전한 배제까지. 이런 과정은 마녀 사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셋째, 플랫폼의 책임 문제입니다. 대형 플랫폼들이 여론의 압박에 굴복해서 계정을 일괄 차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사건이 국제적으로 주는 시사점도 크습니다. 먼저 정보 전쟁의 양상을 보여줍니다. 각국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긍정적 이미지를 퍼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적 루머를 차단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특히 한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반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퍼지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 나라의 온라인 환경이 폐쇄적이 되면 그 영향은 해당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글로벌 정보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객관적 사실 검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루머와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시대에 팩트체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체크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공격받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 사건은 여러 생각할 거리를 던집니다. 우선 한국에 대한 해외 인식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경제력, 문화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에 대한 왜곡된 정보도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객관적 정보 제공의 가치를 확인시켜줍니다. 이번 사건의 중국 인플루언서처럼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화적 소프트 파워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한류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반발과 왜곡도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둔 장기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국 간 문화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이미지 전쟁도 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가치를 우선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표현의 자유인가, 민족적 감정인가, 객관적 사실인가, 정치적 편의인가.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디지털 사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루머는 사실로만 반박할 수 있고 편견은 객관적 정보로만 깰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은 복잡합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이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른 나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감정보다 사실을 우선시할 수 있는가? 결국 건전한 국제관계는 상호 존중과 객관적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서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장점은 인정하고 배울 점은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한국인들이 수박과 고기를 못 먹는다는 황당한 루머를 반박했던 중국 인플루언서의 디지털 사망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 문화적 이미지, 온라인 여론의 폭력성, 그리고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모두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진실을 말한 대가로 온라인 존재가 지어졌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진실을 환영하는 세상인가? 아니면 편리한 거짓을 선호하는 세상인가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단순한 개인의 불운입니까?
아니면 더 큰 사회적 문제의 징후입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생각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글로벌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